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바와 같이 화학 반응식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물질의 양을 다양한 형태의 물리량으로 제시가 되었을 때 그 물리량을 전부 몰수로 환산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친구들은 얼른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 부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화학 반응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학 반응식 완성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형식으로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지 한번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응물과 생성물을 왼쪽에, 생성물을 오른쪽에 놓고요. 그 사이를 화살표로 연결을 할 겁니다. 자, 만약에 반응물이 여러 가지 있어. 그럼 반응물을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더하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화살표로 해서 생성물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자, 개수 맞추기라고 합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식 앞에 쓰여지는 이 숫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네, 선생님이 지금 전부 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거는 1, 2 생략되어 있어서 쓰지 않은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2나 3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개수를 맞춰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나중에 이 개수가 바로 몰수비와 같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수 맞추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근데 이러한 개수 뭘로 맞추냐?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질량 보존 법칙, 화학 반응 전후에 뭐가 보존이 된다? 그렇죠.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화학 반응 전후에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밑에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상태를 표시합니다.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존재를 하죠, 물질은. 그래서 우리 고체의 경우에는 솔리드, 액체는 리퀴드, 그리고 기체는 가스의 형태로 표기를 하고요. 우리 특별히 수용액은, 즉 물에 녹아있는 이러한 형태는요, aqueous solution이라고 해서 AQ라고 표시합니다. 자, 아쿠아 아니에요. aqueous, 수용액의, 솔루션은 이제 화학에서는 우리 용액이라고 보거든요. 그래갖고 aqueous solu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밑에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요거 우리 많이 봤죠? 우리 화학 반응, 화학과 우리 생활 앞부분 첫 단원에서 암모니아에 합성할 때 선생님이 가장 먼저 알려줬던 화학 반응이 바로 요거였던 것 같은데, 자, 요거 그때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 맞추는 거 대충 했었잖아요. 대충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겠죠? 하나하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요,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합니다. 이용하면 화학 반응식의 전후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왼쪽이 전이고요, 오른쪽이 후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후에 뭐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해야 된대. 자, 그럼 원자 누가 있냐면 질소 있다, 질소. 질소는요, 현재 반응 전에 2개 있어요. 그럼 반응 후에도 몇 개 있어야 되냐면 2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반응 후에도 질소가 2개 있어야 되는데, 1개밖에 없네요? 그 얘기는 암모니아 앞에다가 2를 써줘서 질소를 2개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역시 마찬가지. 자, 반응 후에 보니까 수소는 몇 개 있니? 반응 후에 한 분자당 수소가 3개 붙어 있는데 그 분자가 2개 있어요. 2, 3은 6. 6개가 있죠, 총. 자, 그럼 반응 전에도 6개가 있어야 되는데 반응 전에 보니까 2개밖에 없네. 따라서 이 앞에다가 3을 써줘서 3이 6, 6개를 맞춰가지고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일정하게 맞추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때요? 질량 보존 법칙 이용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화학 반응식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때는요, 대표적으로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을 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탄화수소라는 것도 앞에서 배웠죠, 그죠? 탄소 화합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즉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이러한 화합물을 우리는 탄화수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탄화수소가 연소된대요. 자, 연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산소 기체랑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는 그런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연소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 산소 기체랑 반응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탄화수소에 완전 연소가 있고요, 불완전 연소가 있죠. 그래서 우리 불완전 연소는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우리 용광로에서 여기다가 가열하고요, 여기다가 산화철 넣고요, 코크스 넣고요, 그리고 산소기체 집어넣습니다 해가지고 이 코크스라는 친구가 첫 번째로 불완전 연소되면서 얘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일산화탄소를 만들고요, 화학 반응식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만들어진 이 일산화탄소가 산화철이랑 반응하면서 철이 재련돼요 라는 얘기 기억나죠, 그죠? 이때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건요,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조건에서, 얘가 충분하지 않은 조건에서 연소가 일어났을 때 생성물로 C5라든가 그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우리는 불완전 연소라고 합니다. 자, 이때 완전 연소가 중요해요, 불완전 연소가 중요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완전 연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메테인의 연소야 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건 무조건 불완전 연소랑 완전 연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연소 반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앞으로.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 완전 연소가 더 중요한 반응이다. 그럼 완전 연소는 뭐냐? 탄화수소라고 하는 친구가 산소랑 반응해서 완전 연소하게 되면요, 탄소는요 CO2를 만들겠고요, 수소는요 이 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생성물 두 가지를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아, 탄소가 완전 연소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되고 수소가 완전 연소되면은 물이 되는구나. 이 생성물을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3가지 연습을 통해서 이 화학 반응식의 연소 반응을 맞추는 걸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테인의 연소야. 근데 연소라고 보는 거 완전 연소하는 거 본다고 했죠? 자, 그럼 메테인이 연소된데 누구랑 반응한다? 그렇지, 산소랑 반응한다. 우리 원래 상태까지 표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태를 조금 제외하도록 할게요. 자, 얘가 산소 기체랑 반응한데 그럼 완전 연소 된다고 하니까 탄소는 무조건 이산화탄소 만들어야 되고요, 수소는 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돼? 개수 맞추기 해야겠죠. 자, 반응 전에 탄소가 하나 있어. 그럼 이산화탄소 몇 개 만들어져? 1개 만들어줘야지, 그죠? 자, 그래서 탄소는 맞췄고요. 자, 반응 전에 수소가 몇 개 있어? 4개 있죠? 그럼 물은 몇 개 만들어줘야 될까? 물 한 분자당 수소가 2개 있으니까 수소 4개 다 쓰려면 물은 2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반응 전후에 일단 탄소랑 수소수는 맞췄다. 자, 그럼 산소만 맞추면 돼. 그럼 산소 한번 맞춰보자. 반응 후에 산소의 입자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산소는 여기 이산화탄소에 2개 있고요. 지금 물에 몇 개 있니? 2개 있어서 총 4개 있죠? 그럼 4개가 반응 전에도 똑같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O2가 총 몇 개? 2개가 있어줘야 산소까지 완벽하게 맞는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화학 반응식 완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메테인 1개를 전부 연소시키기 위해서는요 산소 2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이산화탄소가 1개 나오고 물 분자 2개 만들어집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C2H4 해가지고 에텐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 한번 연소 반응 시켜봅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 반응물 먼저 씁니다. C2H4라는 애가 연소된데 산소랑 반응하는구나. 그럼 탄소는 완전 연소해서 CO2 만들어질 거고요, 수소는 완전 연소해서 물이 만들어질 예정에 있어요. 자, 그런데 탄소가 2개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몇 개 만들어져? 그치? 이산화탄소 한 분자나 탄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2개 있어줘야겠죠? 탄소 완료. 자, 수소가 반응 전에 4개 있으니까 반응 후에도 4개 다 있어야 돼. 물 분자에 2개 붙어 있으니까 얘가 2개 있으면은 수소 2개 만족하는 거죠. 자, 수소 완료. 마지막 산소만 보면 된다. 자, 산소 원자 반응 후에 몇 개 있다? 2는 4에다가 2 해가지고 총 6개 있네요.
그러면은 물이 아니라 산소 분자는 총 몇 개 있으면 되는 거야? 3개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3, 2, 6 해가지고 반응 전에도 산소 원자 6개 맞추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반응식이 진행이 되고요. 에텐이라는 분자 1개가 전부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산소 분자 3개가 필요하고요. 이산화탄소 이렇게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2개랑 물 2개 나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요거 많은 친구들이 실수 많이 하는 화학 반응식이거든요. 한번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탄화수소는 아니고요. 그냥 탄소화합물인 거죠. 자, 똑같습니다. CH3OH 메탄올이라고 배웠죠. OH 하이드록식이 붙어있는 알코올 종류다. 자, 얘가 연소한대요. 그럼 산소기체랑 반응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탄소는요 이산화탄소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수소는 물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개수를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자, 탄소는요 하나 있어요. 반응 후에도 하나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1개 만들어지겠다. 끝. 자, 수소는 3개 하나 해가지고 총 몇 개 있다? 4개 있죠? 그럼 수소 원자 여기 4개 있으려면 여기 앞에 2 써주면 되겠다. 그런 다음에 산소 원자 세보자. 자, 이산화탄소 때문에 2개 있고요. 물 때문에 2개 있어서 총 4개 있네요. 그죠? 자, 그럼 4개가 만들어지려면 여기다가 4개가 만들어지려면 여기 산소가 몇 개 있으면 돼? 2개 있으면 돼요 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왜 큰일 나냐? 보니까는 얘 봐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산소가 들어있죠. 그죠? 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3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3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 이렇게 화학 반응식의 개수라고 하는 건요 이 개수는 언제나 자연수로 쓰게 되어 있어요. 자연수로.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양변에다가 2를 샥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2를 곱해주면 2, 얘는 3, 2, 4 이렇게 해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 그 밑에는요 에탄올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에탄올도 한번 화학 반응식 완성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알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과정을 한번 쓱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 있는 그럼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해석하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화학 반응식의 해석 과정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화학 반응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본격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메테인의 완전 연소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눈여겨봐야 될 게 부분이 뭐냐면 이들의 개수입니다. 개수 보시면은 메테인의 개수는요 1이고요 산소는 2입니다. 자, 그럼 이산화탄소는 1이고요. 그리고 물은 2인 거죠. 그래서 1대 2대 1대 2의 개수비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요. 자, 얘네들의 개수. 만약에 메테인이 1개 있었다라고 칠게요. 지금 메테인이 1개 있다고 분자 1개가 있어? 자, 그럼 한 분자가 다 반응하기 위해서는 산소 분자가 몇 개 쓰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2개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몇 개 만들어진다? 1개 만들어지고요. 물 분자는 2개 만들어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할 그 뭐냐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실제로 반응하고 생성되는 물질의 분자수 비랑 똑같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라. 얘를 조금만 변형해서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다면 메테인이 그러면은 산소 기체가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필요했겠죠? 그럼 이산화탄소는 얼마큼 나오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나올 것이고 물 분자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나올 거야. 역시 마찬가지 1대 2대 1대 2라는 비율이 지켜지면서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자, 얘를 몰수로 한번 바꿔봅시다. 얘는 뭐라 그래? 1몰이죠. 자, 만약에 메테인이 1몰 있었어? 자, 그러면 수소 분자는? 그쵸. 얘는
2몰이야. 2몰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산화탄소는 1몰 생성되고 물은 2몰 만들어져 라고 해서 몰수비와 같다라는 사실까지 우리는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화학반응식에서 1번 화학반응식에서의 개수비는요. 개수비는 바로 실제로 반응하고 생성되는 물질들의 몰수비와 같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몰수비랑만 같냐? 자, 만약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었다면, 즉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그렇지, 분자수, 몰수에 비례한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그죠? 자, 그거 한번 적용해 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적용해 봅시다. 자, 1몰이야. 자, 0도씨 1기압이었어. 그러면은 메테인이 22.4리터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은 2몰만큼이 필요하니까 산소는 44.8리터가 필요했겠고요. 자, 이산화탄소가 몇 몰 나와? 1몰 나오니까 22.4리터만큼 나오겠고, 물 또한 2몰만큼 생성되니까 44.8리터가 만들어졌겠죠? 역시 마찬가지 몰수비랑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부피비도 성립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개수비는 몰수비도 의미하지만 온도와 압력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그 기체의 부피비, 자, 기체일 경우에 부피비라고도 할 수 있겠다. 자, 만약에 여기 있는 물이 액체였어. 그럼 이거 44.8리터 나옵니까? 안 나오죠? 따라서 만약에 액체였다면 얘를 쓰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얘는 0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부피는 쓸 수 없으니까 얘는 그냥 점이라고 표시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체일 경우에만 바로 부피비를 쓸 수 있고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쓰려면. 자, 그럼 선생님, 개수비가 몰수비고 몰수비가 부피비니까 그럼 요거 질량비랑 또 같겠다. 그죠? 질량비. 자, 얘는 다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질량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들아? 자, 질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요. 질량은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로 구하죠.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질량이 나왔어. 몰수가 궁금해? 그럼 몰당 질량인 화학식량으로 나눠라 라고 해서 질량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 질량비 한번 구해볼까, 질량비? 질량비는 어떻게 구해? 자, 얘 메테인 같은 경우 우리 화학식량이 16이고요. 자, 얘는 32, 산소 분자는. 자, 이산화탄소는 44고요. 자, 물은 18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질량으로 생성이 되는지, 반응하고 생성되는지 살펴보면 얘는 분자량, 즉 M값이 16인데 몰수가 1몰이니까 곱해 주셔서 요거 1몰 나와 1몰의 질량이 16이니까 1몰만큼이니까 16g이 반응하면, 자, 물은 산소는 32란 얘기는 1몰의 질량이 32g인데 2몰만큼 필요해. 즉 64g 필요해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얘네가 다 반응하면 뭐가? 이산화탄소가 몇 개? 1몰만큼 나오는데 1몰의 질량이 44니까 44g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물은 어떻습니까? 2몰 나오네요. 2몰. 근데 1몰의 질량이 18g이니까 2몰 있을 때는 2배 36g. 딱 봐도 1대 2대 1대 2의 비율이 나오지가 않죠. 그죠? 따라서 질량비는 다르다라는 거. 자, 그 이유가 뭘까? 자, 몰수비는 똑같지만 우리 전부 뭐가 다? 각각의 화학식량이 전부가 다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몰수비는 같지만 화학식량의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질량비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개수비와 몰수비 그리고 부피비까지는 같지만 그 질량비는 서로 같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까지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화학 반응의 반응 전 개수의 합 그리고 반응 후에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합을 비교하면요.
반응 전후에 몰수가 얼만큼 변화하는지 또는 부피가 얼만큼 변화하는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 요 화학 반응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반응 전의 개수의 합을 한번 해보래. 반응 전이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반응 전으로 가는 거죠. 왼쪽. 그래서 반응 전의 개수의 합은 몇이냐면 1, 2 해가지고 총 3입니다. 3. 그럼 반응 후에는요 1, 2 해가지고 총 3입니다.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반응 전후의 개수가 똑같아. 그 얘기는 화학 반응이 진행되어도 몰수가 변하지 않는 반응이라는 뜻이야. 자, 경우 1번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만약에 개수합과 반응 전의 개수 합이랑 반응 후에 개수 합이 서로 같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A 더하기 2B가 3C가 되고 있죠. 자, 반응 전도 배수의 합 3, 반응 후 개수의 합 3이야. 이거는 반응 전이나 후나 몰수가 똑같기 때문에 몰수가 변하지 않는 반응일 거란 얘기라는 거. 그래서 반응 전에 만약에 몰수가 뭐 10몰이었어. 그럼 반응 후에도 여전히 10몰만큼 존재할 것이다. 근데 몰수랑 어차피 부피랑 비례하잖아, 그지? 우리 부피는 몰수랑 비례하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따라서 반응 전에 10L였으면 반응 후에도 10L, 즉 몰수와 부피가 변하지 않는 반응이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괜찮다고요. 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경우 2번 반응 전에 개수 합이랑 반응 후에 개수 합을 했을 때 만약 반응 전이 더 컸다라고 치자. 뭐 예를 들면 A 더하기 2B가 2C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래. 그 얘기는 보시면 반응 전이 개수의 합이 3이고요. 반응 후의 개수의 합이 2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 반응이 진행될 때마다 1몰씩 줄어들고 있는 반응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반응 진행되면 1몰 줄어들어. 그럼 두 번 진행되면 반응이 두 번 진행되면 2몰만큼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화학 반응식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조금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 만약에 자 이런 게 주어졌다고 치자. 반응 전에 전체 부피가 있고요. 자, 반응 후에 전체 부피가 여러분한테 주어졌어. 자, 반응 전에 전체 부피가 3이었고 반응 후는 2였어. 그리고 또 하나는 실험을 2번 했는데 반응 전에 6이었고 반응 후에 보니까 4였어. 자, 그럼 보자. 첫 번째 이 반응은요. 한 번 반응 진행될 때, 즉 부피 변화. 자, 이걸 이렇게 세모라고 쓰면 이거 델타라고 표시하고요. 변화량을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부피 변화가 몇이야? 지금 1만큼 줄고 있죠. 자, 근데 두 번째 반응은 어때? 부피 변화가 몇이야? 지금 2만큼 줄고 있죠. 그 얘기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는 2배만큼 더 많이 반응했다는 뜻이야. 그죠?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만약에 처음에 A가 1몰 있고 A가 1리터 있고 B가 2리터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어. 그럼 얘가 전부 반응해서 요거 2리터 만들어 가지고 3에서 2로 줄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얘는 A랑 B가 몇 몰 있는지 모르겠지만 총 6몰이래. 6리터래.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그리고 총 부피 변화가 2래. 그 얘기는 2배 반응했으니까 얘가 A도 2배만큼 반응하고 B도 2배만큼 반응해서 2리터, 4리터 해가지고 6리터 있었겠구나. 그래서 얘가 4리터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반응 전에 전체 부피는 6이야. 근데 반응 후에 5가 됐대. 자, 이거는 보면은 이번에는 부피 변화가 1만큼 줄고 있네? 그 얘기는 첫 번째 3에서 2 진행될 때랑 똑같은 양만큼 반응했단 얘기야. A 1리터, B 2리터가 반응했단 얘기죠. 따라서 A가 1리터 반응하고 B가 2리터 반응하는 이러한 반응이었고요. 따라서 지금 보면은 둘 중에 양이 그러면은 이거에다가 반응물이 하나
더 누군가 더 많이 들어있었겠다. 뭐 예를 들어 B가 만약에 전체 6이 되려면 B가 2리터 플러스 뭐 6이 되려면 3만큼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A가 이렇게 4라고 해야 되나? 4? 6이 되려면 몇이 돼야 되죠? 3 이렇게 있었다거나 그래서 A가 4리터 있고 B가 2리터 있거나 A가 1리터 있고 B가 5리터 있거나 이런 상황이었었다는 얘기야. 자, 지금은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경우 1번과 2번 보시고 반응 전의 개수합과 반응 후의 개수합을 비교하면요. 바로 반응 전과 후에 그 몰수의 변화 또는 부피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고 만약에 반응 전의 개수합과 반응 후의 개수합보다 반응 전이 컸다. 그 얘기는 몰수가 점점 줄어드는 반응이구나 부피가 점점 줄어드는 반응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다고. 반대로 개수의 합이 더 크면요 반응이 진행될수록 부피가 또는 몰수가 증가하는 반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까지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번에 관련된 화학 반응의 반응식을 해석하는데 2번까지만 확인할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고난도 문제를 풀어나갈 경우에는요 바로 3번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시간에 다른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할 때 이 3번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으면 넘어갔다가 우리 2번까지만 이해하시고 3번은 잠깐 뒤로 넘겨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넘겨가지고요 우리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진짜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접근 과정을 한번 1, 2, 3, 4번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프린트에는요 5번까지 있어요. 5번은 나중에 떼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문제를 만났어.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가장 중요한 건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저 화학 반응식 어떻게 완성한다고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반응 전과 반응 후 반응물과 생성물로 화살표를 표시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화살표를 표시한 다음에 걔네들을 뭐라고 했어? 개수를 맞추라고 했죠. 즉 질량 보존 법칙 이용해서 그래서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질량 보존 법칙 이용해가지고 화학 반응식 완성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형태의 물리량으로 물질의 양이 주어집니다. 바로 주어진 정보가 질량이나 개수랑 부피 이런 형태로 주어질 예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뭘로 환산해라? 몰수로 환산해라 라고 하는 거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이런 그림 그려주면서 이렇게 생긴 그림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 그려주면서 이렇게 몰수로 환산해 근데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돼 라고 했던 내용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래갖고 입자수, 질량, 그리고 부피의 정보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몰수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세 번째,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몰수비와 같다라고 하는 거 우리 바로 전에 화학 반응식의 내용 분석할 때 1, 2번으로 준비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정리했던 거. 그 부분을 반드시 요걸 이용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몰수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 다시 질량이나 개수나 부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과정을 과정을 통해서 바꿔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 26페이지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1번 질소기체와 수소기체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에서의 질소기체 그러니까 28g이 충분한 양의 수소기체랑 반응할 때 암모니아 기체 몇 g 생성되니? 라고 물어봤죠. 지금 보면은 질량이라는 정보를 주어주고 질량을 다시 물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질량 관계에 총 3문제 풀어볼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질소기체랑 수소기체랑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화학 반응식 1번 첫 번째 과정 한번 해볼게요. 자, 질소기체랑
자, 상태는 안 씁니다. 선생님 지금 수소기체랑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화학 반응식의 개수 맞춰야겠죠? 자, 반응 전에 질소 2개 있으니까 반응 후에도 질소 2개 있어야 되므로 암모니아가 2분자 있어야 되고요. 반응 후에 수소 원자가 6개 있기 때문에 수소 분자는 3개 있으면은 수소 원자 6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첫 번째 완성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주어진 정보가 있냐면요. 질소 기체가 28g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자, 얘가 28g이 전부 다 충분한 양의 수소 기체랑 반응합니다. 자, 얘가 충분한 양이 있다는 얘기는요. 얘가 충분한 양이 존재한다는 뜻은 얘는 전부 반응한다는 뜻이야. 얘가 다 반응할 만큼의 충분한 양을 줬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전부 다 반응할 거야. 전부 다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그때 암모니아 몇 그램 만들어지니? 라고 물어본 거죠. 자, 두 번째 주어진 정보를 뭘로 바꿔라? 몰수로 바꿔라. 자, 그래서 지금 질소기체 28g을 몰수로 환산하려면 우리 질소에 뭘 알고 있어야 돼? 화학식량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는 원자량이 주어졌네요. 그래서 이 질소는요 28이라고 하는 화학식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8이란 얘기는 1몰의 질량이 28이란 얘기. 28g 있으니까 요 몰수로 환산하면 그냥 1몰인 거죠. 1몰. 왜? 얘를 몰수로 바뀌기 위해서 몰당 질량으로 나눠줄 건데 몰당 질량이 바로 화학식량 28이니까 요거 1몰이야. 1몰. 자, 질소기체 1몰 있어. 자, 그럼 봐봐라.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몰수비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래. 즉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질소는 1이고요. 지금 암모니아는 2입니다.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질소가 암모니아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냐면요. 질소가 1만큼 반응하면 암모니아 2만큼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요 비율을 잘 기억하세요. 자, 암모니아가 1몰 있어? 그러면은 질소가 1몰 있어? 그럼 암모니아는 2배만큼 생성된다고. 이거에 2배만큼 생성이 된다고. 몰수에. 따라서 암모니아는 2몰만큼 만들어지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 거냐면 이 암모니아가 몇 몰 만들어지니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질량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죠. 즉 몰수를 요구하는 값으로 변환해야 됩니다. 그럼 얘를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쵸. 반대로 여기다가 질량으로 바꾸려면 이 친구의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화학식량은요. 질소가 17이고요. 수소가 1인데 3개 있죠. 그래서 질소는 14입니다. 그래가지고 17이라고 화학식량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17을 곱해주면 됩니다. 왜? 17이라고 하는 거는 1몰의 질량이니까 몰몰 약분되면서 질량이 튀어나오겠죠. 아무튼 간에 곱해주시면 이게 몇 나옵니까? 그쵸. 34g이야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정답은 34g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가요?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2번, 4번 해보면은 이제는 좀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대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2번 한번 봅시다. 다음은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얻기 위한 화학 반응식이 나왔네요. 여기는 이미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과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봅시다. 자, 철이 있어. 철광석 Fe2O3가 있어. 자, 여러분들 이거 이미 우리 할 수 있죠, 그죠? 요거 3개. 일산화탄소가 3개 있어야지 이 일산화탄소는 산소 하나 받아가지고 불안정하지만 안정한 이산화탄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산소 3개 떼기 위해서는 일산화탄소 3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얘가 만나가지고서는 2개의 철과 3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라는 화학 반응식 이미 줬으니까 완전 땡큐였지, 그지? 자, 주어진 정보 뭐 있습니까? 삼산화 2철, 즉 산화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총 80g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서는 충분한 양의 일산화탄소라 반응한다는 얘기는 이 친구 80g 전부 반응한다는 얘기. 자, 그런 다음에 철이 몇 그램 만들어지니? 라고 물어본 거죠. 얘 몇 그램 만들어지니? 이거 물어본 겁니다. 해봅시다. 자, 일단은 얘를 뭘로 환산해야 돼? 몰수로 환산해야 돼. 그럼 몰수 환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의 화학식량 알아야겠다. 자, 이 화학식량 철은요 56이고요. 56짜리가 2개 있고요. 산소가
16자리가 3개 있으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160 나옵니다. 산화철의 화학식량은 160이 되겠고요. 자, 얘를 화학식량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화학식량은 1몰의 질량이니까 약분되면서 몰수가 튀어나온다. 요거 2분의 1몰이죠. 그래서 2분의 1몰의 산화철이 있었어. 자, 그런데 철은 몇 그램 만들어지니가 궁금한 거니까 몰수 관계를 이용하자. 3번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산화철과 그리고 철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개수가 얘는 1이고요. 철은 2입니다. 그 얘기는 산화철이 1몰만큼 반응하면요, 철은요 2몰 나와요, 이 뜻이죠. 즉 산화철보다 2배만큼 많은 몰수만큼 나온다라는 거. 따라서 산화철이 2분의 1몰 있으면 2배만큼 많이 나와요. 그래서 1몰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2대 1대 2의 비율이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라고요. 3번에 의해서. 마지막 1몰 갖다가 뭐 하면 돼? 요구하는 값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만듭시다. 곱하기 이 친구의 화학식량 56 하시면 되겠죠. 56g/몰 이렇게 하셔가지고 약분되면서 56g이야 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갑자기 인지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 앞에 2가 있는데? 요거 2 고려해가지고 2 또 곱해주면 이러고 고려 안 해도 되나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2라는 값은 만약에 산화철이 1몰이 있었을 때는 얘가 2몰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이 산화철이 2분의 1몰이잖아? 그러니까 철은 1몰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즉 1대 2의 비율이 여기서 성립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처음에 요 개수비와 몰수비를 비교할 때만 사용하시고 그 다음부터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여러분들 페이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번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프로페인입니다. 자, 프로페인이라는 친구 우리 배웠죠? C3H8 요거 LPG의 주성분 뷰테인이랑 같이 쓰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얘가 이제 완전 연소할 거라네? 완전 연소한다는 얘기는 앞에 배웠지만 산소기체랑 반응한다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은 탄소는요 뭘 만들고요? 이산화탄소를 만들고요. 수소는요 물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요거 개수 일단 맞춰야겠다. 탄소가 3개 있어. 그럼 이산화탄소는 몇 개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3개 만들어줘야겠고요. 자, 수소가 8개 있으니까 물은요 4개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4, 2, 8, 8개의 원자 수소. 자, 그럼 산소 원자 반응 후에 좀 봐봐라. 자, 이산화탄소 때문에 6개 있고요. 그리고 물 때문에 4개 있으니까 총 10개 있죠. 따라서 산소 분자는 5개가 있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럼 첫 번째 화학 반응식 완성했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는 프로페인이 22g이래. 얘가 22g이래. 자, 이 친구를 완전 연소 시킬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말하는 데 이거 CO3가 아니라 CO2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일단은 질량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뭘로 변환해라? 그치, 몰수로 변환해라. 자, 몰수 어떻게 구합니까? 이 친구의 화학식량 알고 있어야겠죠? 자, 화학식량은 주어졌어요. 자, 12짜리가 탄소가 3개 있고요. 그리고 1짜리 수소가 8개 있어. 계산해주면 44가 나옵니다. 따라서 1몰의 질량인 44g/몰 로 나눠주면 1몰에 44g이야. 그럼 22g은 당연히 0.5몰, 2분의 1몰만큼 있어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개수비와 몰수비를 이용하자 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 얘가 개수가 1이고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산화탄소가 3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인과 CO2의 비율은요 1대 3이야 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프로페인보다 이산화탄소는 3배만큼 더 많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 즉 얘가 2분의 1몰이었다면 이산화탄소는
3배만큼 더 많이 만들어져 2분의 3몰 만들어져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2분의 3몰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나는 2분의 3몰의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궁금했어. 그럼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을 보시면 얘는 계산해보면 43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탄소가 12 더하기 산소가 30, 산소가 16인데 2개 있어 해가지고 요거 44 우연의 일치로 똑같네요. 그죠? 자, 아무튼 간에 곱하기 44를 해주면 1몰의 질량 해주면 몰수 없어지면서 질량이 튀어나온다 해가지고 요거 계산해주니까 66g 나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질량이 주어졌을 때 또 질량을 물어보는 질량 관계에서의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하나하나 분석해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에 할 때는 저게 무슨 말이야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하면 할수록 요 과정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면 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질량 부피 관계 우리 4문제 한번 이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그럼 마지막 질량과 부피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26페이지의 질량 부피 관계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페인. 자, 1번 문제는 프로페인에 관련된 내용이죠. 또, 자, 프로페인 88g을 완전 연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화학 반응식부터 완성해라. C3H8이라고 하는 친구가 완전 연소한다고 산소랑 반응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수소 때문에 물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자, 개수 한번 맞춰봅시다. 탄소가 3개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도 3개 나와요. 수소는요 8개 있으니까 물 분자는요 4개 나와야 4, 2, 8, 8개가 되는 거죠. 자, 산소 원자는요 반응 후에 3, 2, 6 이산화탄소 때문에 6개 그리고 물 때문에 4개 있으니까 총 10개의 산소 원자가 있어야 돼. 반응 전에도 똑같이 유지가 되려면 앞에 5 적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는요, 자, 프로페인 완전 연소시킬 때 자, 몇 g이요? 88g이요. 88g 완전 연소시킨다고 하니까 얘를 먼저 몰수로 변환하려면 이 친구의 뭘 알고 있어야 돼? 화학식량.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44였는데, 그치? 그래서 얘를 44로 나눠줍니다. 1몰의 질량이죠. 그러면 2몰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는요 질량을 주어주고요 질량을 구하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 질량을 주어지고요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피. 자, 0도씨 1기압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네. 자, 일단은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몇 리터야 라는 거 구하기 위해서 일단 몰수를 구해야 돼. 그럼 몰수비와 개수비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자, 프로페인 1몰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3몰 나와요. 프로페인과 CO2는요. 프로페인 1몰 반응할 때 CO2 3몰 나오니까 3배만큼이라고 보시면 되죠. 즉 2몰일 때는 그거의 3배인 6몰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나올 것이고요. 자, 이 친구의 부피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2.4리터. 바로 이게 1몰의 부피였죠. 따라서 여기다가 1몰의 부피인 22.4리터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샥샥 약분돼가지고 곱한 값. 여러분들 선생님 산수 못하거든요. 요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22.4 곱한 값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하셔가지고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메테인 연소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뭐 해야 돼? 화학 반응식 완성. 자, 그러면은 CH4가 연소된다고 하니까 산소기체랑 반응하나 봐. 그래서 이산화탄소 나오고요. 그리고 물 나오는데 탄소 하나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하나. 수소 4개 있으니까 물은 2분자 만들어줘야 수소 4개야. 자, 그리고 산소 원자는 반응 후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2개 있고 물 때문에 2개 있어서 총 4개의 원자 있어. 그래서 산소는 분자로 2개 있어야 돼 해가지고 우리 개수 일단 맞춰주시고요.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 메테인이 8g 있다고 하네. 자, 그럼 일단은 이 친구의 화학식량 알아야겠다. 주어졌죠? 탄소가 12, 수소가 1이니까 16입니다.
자, 그럼 이 친구의 몰수는요, 얘 16으로 나눠주면 g몰이니까 얘는 2분의 1몰이야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궁금한 건 뭐였냐면은 0도씨 1기압에서 얘를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전부 다 얘 반응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를 물어봤죠. 자, 얘 전부 완전 연소시키려면 산소 최소한 얼만큼 필요하니? 라는 거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은 봅시다. CH4랑 산소 이체라의 몰수비, 즉 개수비가 지금 보면 CH4는요 1이고요. 산소는 2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1대 2의 몰수비로 반응해 산소가 2배만큼 더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요거 이렇게 해줘가지고 2배만큼 더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1몰만큼 필요하겠죠. 1몰의 부피는 우리 몇이라고 했습니까? 22.4리터겠죠. 0도씨 1기압에서 여기다가 22.4리터 퍼 몰 곱한 꼴이죠. 따라서 답은 22.4리터 있어야 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3번과 4번 하면 끝납니다. 자, 탄산칼슘과 연산의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요거 우리 나중에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관련된 실험 한번 할 거거든요. 그때 아마 다시 한번 보게 될 화학 반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얘를 이제 염산이랑 반응시켰더니 얘가 나왔대. 자, 그랬을 때 0도씨 1기압에서 이산화탄소 44.8리터를 얻기 위한 탄산칼슘의 질량을 구하래. 자, 또 살짝 좀 이상해졌죠, 문제가. 하지만 우리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 첫 번째 화학 반응식 완성되어 있으니까 화학 반응식 뭐 개수는 맞출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잘 봐. 0도씨 1기압에서 이산화탄소를요 44.8리터를 얻고 싶대. 얘를 얻기 위한 탄산칼슘이 몇 그램 필요하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반대로 가시면 되죠. 아, 얘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친구의 몰수를 먼저 구해. 그럼 얘 몰수 어떻게 구하니? 이 친구를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1몰의 부피는 22.4리터 0도씨 1기압에서. 자, 그럼 총 몇 몰 있었던 거야? 2몰. 자, 이산화탄소가 2몰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탄산칼슘이 몇 몰 있어야 되는 거야. 탄산칼슘 대 이산화탄소의 개수비가 1대 1이죠. 그러면 얘네 개수비, 몰수비가 1대 1이라고. 얘 2몰 만들어지려면 똑같이 얘 2몰 필요하다고요. 1대 1이니까, 그죠? 따라서 2몰의 뭐만? 질량만 알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 친구의 화학식량 1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곱하기 100g per 몰 해주시면 되겠죠? 1몰의 질량 약분되니까 200g이야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진짜로 마지막 4번 봅시다. 자, 광합성 반응을 나타냈대요. 자,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 90g이 생성되는 데 필요한, 자, 얘가 90g이 생성되기 위해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래. 이 친구가 몇 리터가 있어야 얘 90g 만들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 몰수 관계를 이용해야 돼. 화학 반응식 완성했으니까 1번 됐고요. 주어진 정보를 뭘로 변환? 몰수로 변환. 자, 그럼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으로 나와 있으니까 180 나와 있으니까 얘는 180으로 나눠주면 그램 퍼 몰이니까 약분되면서 몰 튀어나오는 거지. 그래서 9218 2분의 1몰이야 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얘와 얘 이산화탄소와 C6H12O6 포도당은요 몰수비, 개수비가 6대 1이란 말이야. 그럼 얘 6대 1이라고. 즉 이산화탄소가 포도당보다 6배만큼이 더 많이 반응해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6배만큼 더 많이 있어야 포도당이 그 6분의 1만큼 만들어져 라는 것이고요. 자, 얘는 6배만큼이니까 3몰의 CO2가 필요하고요. CO2에 뭘 물어본 거냐면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22.4리터 퍼 몰 1몰의 부피 곱해주시면 우리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구해주시면은 33. 아니죠. 몇이야?
67.342 맞냐? 맞나? 326, 326, 342 맞네요. 그죠? 67.2L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산수 못하는 거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까지 정말 완벽하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내용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풀이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와 줬다면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충분히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도 오늘 일요일날 이제 학교 나와가지고 연속해서 2개의 강의를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터넷 강의 EBS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타 회사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1시간 강의를 찍기 위해서 2시간씩 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한 4시간 동안 학교에 있는 거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 여러분이 수업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면 선생님 그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우리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교 와서 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조금 더 문제 풀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등교해서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